안녕하십니까. 흥구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뒤집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문법 중 복합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고 파생어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습니다. 합성어란 어근과 어근이 합해진 말입니다. 합성어는 원래 띄어쓰기 하던 단어이나 합성어로 분류되고 나면 국어사전에 새로운 단어로 등재되며 반드시 붙여서 써야 합니다. 품사와 합성어, 파생어를 공부하는 것은 글쓰기에, 띄어쓰기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합성어의 형성은 체언과 체언이 합해져서 되는 것이 있고 남녀, 밤낮 같은 것이죠. 용언과 체언이 붙은 큰일, 작은일, 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용언과 용언이 합해지는 게 있죠. 오가다, 오고가다, 노푸르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사와 체언이 붙은 걸로 부술비, 척척박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사와 부사끼리 더해져서 합성어가 이루는 곧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어에는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 통사적 합성어란 어순에 맞는 합성어입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순에 맞지 않는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어미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푸르다에서 고가 생략돼서 노푸르다. 그 다음에 원래는 덮은 밥인데 은이 생략돼서 덮밥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부사와 명사가 더해지는 그 비통사적 합성어는 부술비, 척박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생략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로 분류가 됩니다. 나뭇가지라는 말은 원래 나무의 가지에서 의가 생략된 것이죠. 합성어의 형태는 병렬 합성어, 이건 이제 대등한 자격입니다. 흑백, 앞뒤, 남녀, 마소, 마소는 이제 말과 소를 마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가다, 우짓다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종속된 합성어, 종속 합성어는 소나무, 나무는 나무인데 소나무, 봄비, 비는 비인데 봄비, 돌다리, 다리는 다리인데 돌로 된 다리죠. 칼날, 날은 날인데 칼로 된 날, 보름달, 여러 개의 달 중에서 보름달이 되고, 속은 속인데 숲속, 이런 일인데 큰일, 밖인데 창밖, 이렇게 앞에 이 단어가 뒤에 단어를 이렇게 종속시키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가 있는데요. 이 융합합성어가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춘추, 원래 이게 봄과 가을인데 이 춘추라는 말은 이게 나이로 쓰이죠. 그 다음에 밤낮, 이건 언제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이 죽다라는 의미를 돌아가다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가문을 집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노력을 피땀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을 세월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모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분류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합성 명사를 분류해 보면은 통사적 합성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명사와 명사끼리 더해지는 경우도 있고, 관형사에 명사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와 명사끼리 합하는 것은 대등 관계가 있죠. 앞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손발, 마소, 그 다음에 집집, 까막같이, 소돼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에 피수식어, 수식 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죠. 물결, 산울림, 돌다리, 뱃노래, 젖어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와 명사가 합해지는 것이 있는데 수식 관계를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죠. 이승, 저승, 새마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의 명사가 더해서 수식 관계를 이루는 게 있습니다. 작은 집, 큰 물, 어린이, 빈 주먹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적 합성으로서 용언의 명사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언의 어근에 이제 명사를 더하는 건데 꼭새, 김밥, 그 다음에 묵밥, 늦잠, 늦더위, 덮밥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의 명사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의태나 의성 부사의 명사를 합하는 것으로 구슬비, 산들바람, 헐떡고개, 촐랑새, 척척박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부사가 명사를 도와지는 걸로 혼잣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합성 대명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통사적 합성이 되는 겁니다. 지시 관형사와 의존명사가 더해지는 형태로 이것, 그것, 저것, 이, 그이, 저이, 이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누구누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합성수사가 있는데요. 통사적 합성관계입니다. 수사와 수사끼리 더해지는 경우로 11, 67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수사가 반복되는 경우 하나하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성 동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사적 합성법으로 체언에 용언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더해진 힘들다 같은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목적어의 서술어, 이 목적어가 있는가 타동사죠. 본받다, 장가들다, 힘쓰다, 힘입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언과 용언이 합해지는 것으로 본동사의 보조석, 연결어미 그리고 보조 동사가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빌어먹다, 돌아가다, 지나가다, 일어서다, 젊어지다, 나오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하고 용언이 더해서 합성 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부사에 용언이 더했는데 이건 이제 한정관계가 있는데요. 가로지르다, 마주치다, 잘하다, 잘되다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안에 부사적 더하기 이제 용언이 있는데요. 이런 건 앞서다, 뒤서다, 꼭 같다, 그 다음에 불같다, 시집가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는데요. 용언과 용언끼리 더해지는데 대등관계와 주중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대등관계를 보면은 여닫다, 우짓다, 검푸르다, 노푸르다 등이 있습니다. 주중관계로는 뛰놀다, 맛보다, 잡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합성 형용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이 있습니다. 통사적 합성으로 체언과 용언이 더해지는 걸로 이것은 주어와 서술이 더해지는 형태인데 낯설다, 맛있다, 대중없다, 만나다, 힘차다 등이 있습니다. 부사와 용언이 더해지는 걸로 이건 이제 부사의 서술어가 더해지는 형태죠. 남부끄럽다, 못나다, 막대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언과 용언끼리 더해지는 걸로 본용언,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용언 이게 합해지는 형태인데 깎아지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비통사적인 것으로 용언과 용언이 합해지는 형태로 형용사 어근에다가 형용사가 더해지는 굳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성 관형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동사적으로 합성이 되는 것만 있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사끼리 더해지는 한두, 관형사에 명사가 더해지는 온갖, 그 다음에 수사와 동사가 더해지는 수무남은,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용사가 더해지는 기나긴, 그 다음에 보사와 동사가 더해지는 그 몹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합성어는 가나다선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건 어디다 메모해 놓고 가끔 헷갈릴 때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면서 쓰시면은 합성어의 띄어쓰기가 틀리는 경우가 없겠습니다. 쭉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강바람, 건너편, 건널목, 건넜다, 걸어가다, 건푸르다, 귓돈, 고마워하다, 고부간, 고지곧대로, 곧잘, 굳은살, 굶주리다, 기먹다, 그것참, 그곳, 그것, 그동안, 그때,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그만큼, 그 사이, 그이, 그편, 금쪽 같다, 기뻐하다, 꽃나무, 끝부분, 나뭇가지, 날릴 것, 남이는, 남의 집살이, 낯설다, 내 편, 너나 없다, 넘어가다. 다음에 네거리, 논밭, 놀라워하다, 노란하다, 노푸르다, 늙으니, 늦더위, 늦은 잠, 늦잠, 다른 길, 덮밥, 데려다주다, 도와주다, 도외시하다, 돌다리, 돌려놓다, 동기간, 동쪽, 되는 대로, 두발 자전거, 뒤끝, 들어가다, 디딜방아, 디딤돌, 따라잡기, 따라잡다, 땅속, 또다시, 뛰놀다, 뜬구름, 뜬숨은 마음속, 마지못하다, 맞은편, 머나 멀다, 머릿속, 모셔다 들이다, 못나니, 못되다, 무의식 중, 묵은지, 물새를 틈없다, 물속, 바닷가, 바닷속, 바른대로, 반가워하다, 반대쪽, 반짝반짝, 벽돌, 부달것없다, 본뜻, 본받다, 본체만체하다, 볼록거울, 부슬부슬, 불고기, 비상시, 빌려주다, 빛나다, 산나물, 산들바람, 산속, 살아생전, 살짝곰보, 상호간, 새싹, 새해, 새색시, 서쪽, 세상일, 손목, 손발, 손수건, 숲속, 슬퍼하다, 신나다, 신라 같다, 쓰디쓰다, 쓸데없다, 아래쪽, 아무것, 아침때, 억척 같다, 안절부절 못하다, 아른 척, 앞뒤, 앞서다, 애쓰다, 어깨동무, 어느새, 어린이, 어처구니 없다, 억척 같다, 얽히고 설키다, 엉터리 없다, 여닫다, 여러분, 여발한 듯이 예상에, 예쁘디 예쁘다, 창문, 창밖, 찾아오다, 옛날, 오른편, 온데 갈 데 없다, 온몸, 온종일, 올 때 갈 데 없다, 외딴 곳, 외딴 섬, 요사이, 우는 소리, 유사시, 은연중, 이것, 이곳, 이때, 이러나 저러나, 이런대로, 이번, 이편, 작은아버지, 작은집, 잘못, 저것, 저곳, 저때, 저번, 저희, 저편, 전방위, 점심때, 제 아무리, 조만간, 좀 더, 좋아하다, 좌우간, 주고받다, 지난 가을, 지난 날, 지난달, 지난봄, 지난여름, 지난주, 지난해, 집안, 첫 인상, 채신머리 없다, 촛불, 콧물, 큰소리치다, 큰일, 큰 코 다치다, 터무니없다, 틀림없다, 팔다리, 평상시, 피차간, 필요시, 하루 걸러, 하루빨리, 하루속기, 하루아침, 하루하루, 한걸음, 한결같다, 한군데, 한눈 팔다, 한동안, 한때, 한밤중, 한잔하다, 한척, 허튼 소리, 형제간, 힘들다. 뭐 이것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합성어를 적어 놓은 것이니 자주 읽어보시면서 이 띄어쓰기에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파생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파생어란 접사와 어근이 합해진 말로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 파생어는 구품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입니다.
티은 앞에 붙는 접두사와 관형사와 구분이 모호합니다. 따라서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띄어쓰기에서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형사는 띄어써야 하고 접두사는 붙여쓰기 때문입니다.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접두사라는 건 군것질 때 군, 개살구의 개, 날것의 날, 대낮의 대, 맨주먹의 맨, 풋과일의 풋, 호라비의 홀, 이런 것들이 이제 접두사의 사례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명사에서 파생되는 접두사는 맛이라는 것이, 요건 첫째의 뜻을 갖고 있죠. 맛달, 맏며느리, 맏아들. 그 다음에 숫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순수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처녀, 수총각이 해당되고요. 이 홀이라는 말을 우리 쓰죠. 이건 짝이 없다는 의미를 갖는 건데, 홀몽, 호라비, 호러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풋, 이건 이제 덜 익다라는 뜻이죠. 풋사람, 풋과일, 풋고추. 그 다음에 맨, 이건 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맨발, 맨살, 맨주먹, 이런 것이죠. 홑, 이거 한 겹이라는 거죠. 홑잎을. 그 다음에 참이라는 것은 이건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참기름, 참나무, 이런 거 앞에 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갓이란 그 접두사는 이제 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갓난이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개, 이 야생을 의미하는 개는 개떡, 개살구, 개머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외를 의미하는 군, 군소리, 군것질, 군식구. 가공 않는 의미를 갖는 날, 날고기, 날계란. 그 다음에 진짜라는 의미를 갖는 알, 알거지, 알부자. 꾸미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 민자가 있죠. 민머리, 민달팽이, 민소매. 그 다음에 야생을 의미하는 돌, 돌배, 돌미나리. 그 다음에 마주라는 의미를 갖는 맛은 맛벌이 같은 것이 이제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자 많이 쓰죠. 이것은 이제 남편의 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시댁하면 남편의 댁이죠.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암수의 그 의미를 갖는 암놈, 암개, 암컷, 숫꽃, 숫탁, 숫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 내지는 참, 이런 건 이제 차진의 의미를 갖는데요. 찰밥, 찹쌀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해, 햇,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해콩, 햇곡식, 햅쌀, 이런 것도 앞에 붙어서 새롭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찰기가 없다는 의미로 맵이란 말이 있죠. 매밥, 매떡, 맵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된 접두사가 있는데요. 몰래라는 의미를 갖는 엿보다 엿듣다. 다시라는 대걸리다, 대감다. 마구라는 들끓다, 들쑤시다. 불충분을 하다는 설익다, 설삼다. 그 다음에 기울어지다는 의미를 갖는 빗나가다, 빗대다. 그 다음에 마구, 몹시라는 의미를 가진 뒤섞다, 뒤엎다. 이런 의미가 있죠. 형용사의 파상 접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새, 시, 셋. 이런 것은 이제 선명하다는 의미죠. 새파랗다, 시퍼랗다, 샛노랗다. 그 다음에 심하다는 드가 있습니다. 드높다, 드세다.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품사를 어근으로 하는 접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겹친다는 의미의 덧이 있죠. 덧신, 덧저고리, 덧나다, 덧붙이다. 덧신, 오타가 났군요. 그 다음에 마구 몹시라는 의미를 짓밟히다, 짓누르다. 그 다음에 위로라는 치사람, 치솟다, 치밀다, 치받다. 그 다음에 보람이 없다는 의미로 헛이라는 접두사가 있죠. 헛수고, 헛기침, 헛되다. 늦다는 의미의 늦가을, 늦장가, 늦되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다는 올이라는 것이 있죠.
올감자, 올벼, 빠른 감자, 빠른 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접두사는 관형사와 흡사하여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두사는 반드시 붙여야 하고 관형사는 반드시 띄어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냥꾼, 내꾼, 잠꾸러기의 꾸러기, 시골내기의 내기, 바람둥이의 둥이,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미사는 뜻을 한정시키기도 하며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전미사는 여짜리, 어치, 씨꼴당 이런 것도 있고, 백상하 한자에서 나온 거죠. 주인백, 사실상, 식민지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들이다, 시키다, 감사드리다, 예 드리다, 인사드리다에 드리다, 훈련시키다에 시키다, 이런 것도 다 전미사입니다. 순과 차례를, 수는 차례를 나타내고요. 시, 이건 문중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전미사의 파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사로 파생되는 음과 기가 있죠. 말하기, 이건 말하다가 말하기로 돼서 명사로 파생된 거죠. 쓰기, 보기, 굵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라는 것이 돼서 명사가 된 게 있죠. 지우다가 지우개, 가리다가 가리게, 이쑤시다가 이쑤시개 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개, 이게 지게라는 게 있고요. 보, 목보, 늘림보, 웅, 이 마중, 이게 이제 원래는 맛웅인데 연음으로 돼서 이제 마중으로 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묻엄인데 이것도 연음이 되면서 무덤, 주검 이런 것도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로 파생하는 그 전미사로 하다라는 게 있죠.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위반하다, 운동하다, 공부하다. 그 다음에 사동과 비동을 나타내는 박다의 형용사가 밝히다. 그리고 이제 사동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다라는 형용사는 높이다 라는 동사로 되면서 사동동사가 되고요. 낮다라는 형용사는 낮추다 라는 사동 전미사가 들어가서 동사로 되는 형태입니다. 형용사로 파생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다, 이것 가난하다, 씩씩하다, 이것도 하다의 전미사가 들어서 형용사가 됐죠. 스럽다, 자랑스럽다, 걱정스럽다, 이것도 이제 형용사로 파생된 겁니다. 답다, 학생답다, 신사답다, 높다의 향기롭다, 평야롭다, 이런 것은 다 형용사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부사로 파생, 이시가 들어가서 부사로 파생이 되죠. 많이, 높이, 깊숙이, 꾸준히, 깍듯이, 급히, 깨끗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형사로 파생되는 게 있습니다. 적이라고는 그 전미사가 들어가서 국민적, 철학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문법 중 복합어, 즉 합성어와 파생어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이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